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시간은 기술적 분석 볼린저 밴드에 따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 있는 패턴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뒷부분 영상에서 이걸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변화와 그리고 쓰는 패턴에 따른 변칙성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좋은 볼린저 밴드라는 분이 1980년도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표준 정규분포 함수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서 주가에 따라 위아래로 폭이 움직이는 밴드를 만들어서 기준선으로 판단하는 형태로 널리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밴드 안에 들어가져 있는 확률은 대부분 주가의 95% 이상 머물게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5.4%이고 나머지는 4.6%는 그 바깥쪽에서 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에 따른 기준선은 대부분 21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21선을 이동평균선에 굳이 선을 그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했었을 때요. 그래서 대부분 위에 상단, 중단, 하단선이 있는데 대부분 21선 이평값의 표준 편차값이 들어가져 있는 공식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 가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의 이제 상단, 중단, 하단선에 해당에 있는 캔들의 움직이는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이제 수익을 최적화시키는 방식을 이제 짜내는 구상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자, 대부분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볼린저 밴드가 쭉 벌리게 됩니다. 이렇게 쭉 벌리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보기에도 좀 편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박스가 매우 가늘어질 때, 볼린저 밴드가 가늘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쭉 벌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방향성 잡히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방향성 잡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해당의 볼린저 밴드의 하단과 상단 터치가 있었을 때마다 변동성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 하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단을 한번 터치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매우 확률적으로 높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추세선 전략, 이것도 좀 써볼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 추세선 전략이 정말 좀 쓸만해요. 웬만한 거에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가고 나서 상단 터치하면 요게 이제 대부분 기본값으로 한번 주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볼린저 밴드 하단의 이탈 곡선에 있는 변칙의 변수만 자기가 경험치를 잘 쌓아 놓는다고 하면 그 뒤부터 올라가는 패턴이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민그적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데 대부분 2번 패턴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형태는 강세가 나왔을 때 1번 패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패턴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이 중심선을 넘어갔었을 때는 언젠가는 이 상단을 터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힘이 약해지면 이 터치에 있는 이 곡선이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강제적으로 터치되는 구간도 발생을 하니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쓰길 바라겠고요.
통상 그리고 한번 상단에 강력하게 쉽게 터치가 되면서 나머지 뭐 이평성도 정비율 구간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상단을 한번 터치했던 힘이 강력하면 그 다음 터치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다시 이게 추세선 작도라고 해가지고 이 추세선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곡점 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구간에 있었을 때 터치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발생을 했던 시점, 그리고 그 다음 발생했던 시점에 이게 횟수가 반복이 될 때마다에 따른 변곡점의 내 포지션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걸 볼린저 밴드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 터치가 좀 이쁘게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와주는 패턴이 거의 잘 나와주는데요. 이런 게 한 2번 연속 또는 최대 강세가 나왔을 때 3번 연속이 나오게 되면 아마그래도 거의 일반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많이 쓰이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요걸 약간씩 자기가 조금은 수정을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저는 그냥 일반 순정 모드로만 잘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정이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순정은 기본적으로 그만큼 과거에서도 오랫동안 이게 잘 맞았다. 물론 이게 대부분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 다르듯이 투자의 입맛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응용을 한번 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선, 하단, 상단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힘을 강세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역배열 구간이 쫙 펴지면서 장기선 이렇게 쫙쫙 펴지면서 좀 역배열 구간이 이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걸 응용 버전으로 한번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다시 길죠. 그러면서 여기가 축소가 됩니다. 그쵸? 축소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상단 터치는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은 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중요해야 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해당에 있는 이런 꼬리선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해당의 볼린저 하단에서도 이 안에 머무는 게 95.4%, 누군가는 90%, 누군가는 85%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에 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냥 기초를 다진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탈되던 있던 건 이건 경험치로 시간의 노력을 많이 다져서 이걸 좀 능숙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수렴하는 형태고 마찬가지로 상단을 터치를 해도 수렴하는 형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같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단하고 나서 대부분 터치를 못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지만 어차피 하단을 한번 터치를 했어도 상단 한번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되게 재미난 건 이 추세선의 상향 곡선이 나오게 되면 그나마 좋은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단 터치 한번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추세선이 하단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좀 괜찮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게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선 작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작도에 있는 변곡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찍힐 때마다 이 곡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시점에 도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2번까지는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3번부터 변곡점이 세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2번까지는 확실해지는데 3번째부터는 이제 돌파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힘이 점차 또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볼린저 밴드 그나마 요거 하나라도 잘 쓰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보조 지표는 그렇게 단타 트레이닝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통상 역배열 구간대에서는 되게 짧게 먹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변곡점 수가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변곡점이 두 번째 넘어가는 이 시점이 나왔을 때를 본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요 구간은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치 기반으로 먹는 겁니다. 이 두 번도 말 그대로 경험치 구간에서 먹긴 하지만 내가 좀 더 과하고 더 많이 먹겠다라는 욕심이 있을 거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반복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또 되게 꼰대 발언 좀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 분야에 따라서 또 직업군에 대해서 등수가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재능과 나의 그런 프로페셔널이 노력과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돈으로 좀 평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시장에서도 내가 등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재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내가 재능이 있다라고 계속 하지만 결국에 슈퍼스타는 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도 내가 계속 한다라고 해서 내 실력이 계속 늘지 않는 천장에 벽이 부닥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학습이 안 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반복을 안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해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걸 재미로 취미로 접근하는 사람은 별개이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또 준비를 했고 추가적인 궁금사항은 또 실시간 방송으로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